때는 2014년. 광명 사거리에서 4년 동안을 살던 우리 가족은 소화동의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 전에는 강원도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부모님과 왕래가 적었는데 2014년에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며 혼자 있던 아버지를 내가 모시게 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투병 중이었던 아버지는 암세포가 폐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아버진 가족들 동의하에 수술 중에 잘못될 수도 있다는 서약서를 쓴 뒤 수술을 받게 되었고, 나의 간절한 기도 끝에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다. 그 후에 아버지는 또 한 번의 수술 끝에 옆구리에 장주머니를 차야 했는데 수시로 주머니에 찬 변과 가스를 빼줘야 했고, 주머니가 달린 구멍난 피부를 매일 소독한 후 약을 발라야 했다. 아무리 부모라지만 암 환자를 간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에 간호를 시작했지만 막상 하루 종일 환자에 매달려 있으니 우울증이 올 지경이었다. 지방에서 직장을 다녔던 남편은 집에 없는 날이 더 많았고, 불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시작한 것이 작은 인터넷 쇼핑몰이었다. 사업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자 난 남편과 상의 끝에 가게를 차리기로 했다. 부동산에 발품을 팔아서 얻은 가게 자리는 집에서 버스로 20분 정도가 걸리는 광명 사거리 쪽에 있었다. 1층이 가게였고 2층부터 4층은 가정집이었는데 건물주인 노부부는 아들과 함께 4층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처음 그 자리를 봤을 때 옆 가게에 미용실이 있었고 원장인 주인 언니와 서로 잘 지내보자고 인사까지 했는데 막상 가게를 계약하고 개업식을 할 때 보니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문을 여는 곳이 있으면 닫는 곳도 있기 마련이라 그땐 그저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겼던 것 같다. 아버지 병간 후에 가게 오픈과 영업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많이 바빴고, 그러다 보니 그 무렵엔 신경이 조금 날카로워졌다. 게다가 건물주인 노부부는 내가 가게의 간판이나 다른 무언가를 설치할 때면 뭔가 탐탁치 않은 눈빛을 쏘아대는 탓에 더욱 신경이 쓰였다. 그렇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니 가게는 자리를 잡아갔고 돈도 조금 모아져서 아버지의 병간호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에 가게를 보고 있는데 입구 쪽에 키가 크고 호남형 얼굴을 한 남자가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차림새가 조금 초라해 보였는데 내가 눈을 한번 깜빡한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처음엔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줄 알았다. 며칠 후 일이 너무 많아서 가게에서 밤을 새우게 되었는데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급히 화장실로 향했다. 그 건물엔 화장실이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천장이 뻥 뚫린 구조였다. 아무 생각 없이 그쪽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천장 쪽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설마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웬 남자가 날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는 며칠 전에 가게 앞에 나타났던 키가 큰 그 남자였다. 너무 놀라서 소리를 꽥 지르자 건물주가 뛰어내려왔고 난 괜히 분란을 만들기가 싫어서 아무 말이나 대충 둘러대며 그 상황을 그냥 넘겨버렸다. 며칠 후에 하루는 광명 사거리 근처를 지나가다가 내 옆 가게에 있던 미용실 주인 언니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는데 언니는 그쪽에서 미용실을 새로 열어 운영하고 있었다. 언니는 건물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나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눈치였지만 본인이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속사정이 뭔지 알 순 없었다. 그 후로 시간은 또다시 흘러갔고 꽃샘추위로 유독 찬바람이 불던 어느 날 가게를 지키고 있던 나는 이상한 말을 듣게 되었다. 밖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누군가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이곳이 도깨비 터라는 말을 중얼거렸던 것이다. 가게를 막 시작했을 때
아버지가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딸내미 개업을 축하해 주겠다며 가게로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도 가게 자리를 보더니 그런 말을 했었다. 사실 그 무렵에 잘 되던 사업이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라 속으로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이대로 무작정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었던 나는 어릴 때부터 무척 좋아했던 그림을 그리며 힘든 시기를 이겨보기로 했다. 우연히 시청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그곳에 마련된 전시실에서 전시 일정을 잡게 되었다. 준비해둔 작품이 없다 보니 한 달 만에 무려 54개의 작품을 완성했고 그때 팔린 그림의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학교에 기증하기도 했다. 지친 몸과 마음을 그림으로 치유하며 어떻게든 버텨나갔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그렇게 전시회를 무사히 마친 후에 하루는 잠시 짬이 나서 미용실 언니의 가게를 찾아갔는데 한동안 말이 없던 언니가 주인 아주머니는 잘 있냐며 조심스레 운을 띄웠다. 있지. 사실 우리 가게에 있던 자리가 원래는 한 칸이었는데 그 전에는 정육점이 있었대. 주인이 세를 더 받을 욕심으로 그 자리를 둘로 나눠서 내놓은 건데 한쪽에 내가 먼저 들어가서 미용실을 했고 나중에 네가 들어온 거지. 하루는 무당을 손님으로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내보고 뭐랬는 줄 알아? 사장님, 당장 이사부터 나가야겠네. 안 그러면 큰일 나겠어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글쎄 그 자리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예전에 정육점 했던 사람이 고기 가는 기계에 끼어서 죽었는데 하필 내가 머리 감겨주는 자리가 피바다가 되었다더라. 그걸 무당이 보고 내한테 일러준 거지. 처음에는 설마 하고 무시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자꾸만 다치는 거야. 손님 머리 감겨주다가 뜬금없이 오른팔이 부러져서 깁스한 적도 있었고 자꾸만 그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무서워서 거기를 아예 나와버린 거야. 너 가게 막 오픈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래서 여태까지 말을 못했다. 그 말을 듣는데 문득 얼마 전에 가게에서 목격했던 키 큰 남자가 떠올랐다. 설마 내가 본 남자가 사고를 당한 그 사람일까 하는 생각에 기분이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기독교인이었던 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가게를 운영하는 석 달 동안 주인 내외가 불편한 거 없냐며 수시로 가게에 찾아왔던 것도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면 그 순간 싸늘한 느낌이 들면서 묘한 한기가 맴돌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가게를 옮긴다거나 접을 순 없었고 겨우겨우 끌고 나가다 보니 어느새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 주인 내외는 가게에 전기담요를 가져다 주는 등 나름 신경을 써줬는데 한겨울 추위가 오기 전에 비어있던 옆자리에 새로운 미용실이 들어왔다. 세입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였는데 처음엔 이야기라도 나눌 사람이 있어서 심심하진 않겠다 싶은 마음에 참으로 반가웠다. 그런데 하루는 언니가 나에게 묘한 이야기를 했다. 그나저나 이 건물 헐값에 나왔다더니 결국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산 건가? 그러면서 언니는 나에게 이전 건물주와 현재 주인인 노부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것이 노부부의 귀에 들어간 모양이다. 언제부턴가 노부부가 내 가게와 미용실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우리를 감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에게 아버지 병간호하면서 가게까지 운영하느라 힘들겠다며 그렇게 살갑게 대해주던 노부부는 날이 갈수록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다. 하루가 멀다 하고 큰소리가 오고 갔고 새로 들어온 미용실 언니는 가게에 있으면 자꾸 피비린내 같은 것이 나고 꿈자리가 사납다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상한 일은 2층과 3층 가정집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몸이 아파서 나가고 불이 날 뻔한 적도 있었으며 월세를 계속 밀리다가 도망친 세입자도 있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게 자리와 건물 그리고 노부부에 대한 온갖 말들이 떠돌아다녔지만 나는 내 가게를 찾아오는 고객들만 바라볼 뿐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며 꿋꿋하게 영업을 이어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바닥이 축축한 것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건물주 내외를 불렀더니 그들이 얼굴색을 싹 바꾸며 드라이기 2개를 가져왔다. 그것으로 바닥을 말리라는 거였다. 내가 기물 파손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건물주가 누수 탐지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들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식으로 나를 몰아가기까지 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난 2년 만에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 가게를 비울 때도 보증금 문제로 갈등이 있어서 소송까지 생각할 정도였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육점에서 사람이 죽은 사고 이후로 가게에서 2년을 버티고 장사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부디 아무도 다치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